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올해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6%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 매매 가격은 6.64%, 전세 가격은 6.4% 올랐는데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보다는 지방이, 또 고가보다는 중저가 아파트의 상승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서울과 수도권에서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이로 인해서 전세난과 또 전세값 상승도 좀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발걸음도 점점 더 바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안전하고 또 든든한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매번 인사 때마다 이제 날짜와 날씨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벌써 이제 2020년도도 12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도 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알토모토 TV 방송 보시고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길도 꽁꽁 얼었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좀 마음도 꽁꽁 얼어붙는 연말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 좀 뜨끈뜨끈하고 따뜻한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출발해 볼까요? 이슈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그널 보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올해는 2020년 이 하반기,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부동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죠. 올해 이제 2020년 하반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과 함께 정부의 이딴 대책 발표로 인해 주택시장의 불안 심리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패닉 바잉, 영끌 등의 신조어들이 유행한 한 해였습니다. 2021년을 맞이해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되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정부가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 지역을 지정하자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따라 수도권 주요 입지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2020년 봄부터 서울과 경기도 및 인천이 같은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정부의 연이은 공급 수요 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지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시기에는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이 주택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거래량 증감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 주택 가격도 2019년 하반기 이후 상승해 지방광역시는 2006년 대비 1.9배, 기타 지방은 1.5배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2020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코로나 시대 전국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가격만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물가 상승률도 인하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가격은 좀 오르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입주 물량이라든가 이 전세 물량 대비해서 가격 상승폭은 올해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상승폭은 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 뭐 현재 뭐 정부에서 대책 발표가 뭐 20몇 번 나왔다 이렇게 좀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큰 줄기는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뭐 그 다른 어떤 그 대책 또 아니면은 거기 대책에서 좀 뭐랄까요 좀 범위를 벗어나는 또 임차인들이라든가 전세 세입자 이런 대책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뿐입니다. 기본적인 대책은 부동산에 대한 가격 상승폭을 좀 줄이겠다, 둔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또 내년도 가격 상승폭을 또 유지한다 그러면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경기 흐름은 공급 물량, 또 입주 물량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폭은 수도권 또 비수도권을 포함해서 가격 상승폭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부동산 시장 하반기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한 부분이 7월 달 또 9월 달에 대책이 나왔던 부분이죠. 이런 부동산에 대한 대책들을 가져가면서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폭은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도 6월 달이 아마도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4월 달, 5월 달, 6월 달 안에 물건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 고지서가 좀 발부가 됐죠. 고지서가 발부가 됐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4월달 내년 4월달, 5월달에 부동산에 대한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대책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올해 하반기에 어떤 부동산에 대한 흐름 자체를 세릭이라는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를 해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2020년 하반기 이 부동산 시장 이 동향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도권 시장 동향입니다. 전체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형성이 되었죠. 여기서 특히 이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인천입니다. 즉 수도권에서도 비규제 지역인 인천이 2008년도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8년도의 고점을 현재 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좀 더 가격 상승폭을 이제 내년도 가져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서울하고의 어떤 인접성, 또 서울하고의 어떤 출퇴근이 가능한 이 도로와 이 교통망이 잘 되어져 있는 수도권 지역들의 어떤 수도권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 상승폭을 잠재적으로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경기 북부라고 할 수 있는 뭐 의정부라든가 또 양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파트 가격 상승폭도 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도권에 대한 격차를 좀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폭, 서울의 이제 평균 평당가 자체가 급격하게 가격이 오름으로 인해서 수도권과 서울, 특히 인천 같은 경우도 가격 상승폭을 유지를 하고 있다. 가격 상승폭의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안정기에 서울의 어떤 그 아파트의 가격에 대한 안정세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어떤 그 뭐랄까요 전세 수요자들의 어떤 그 매매 수요로 어떤 전환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인천과 경기 지방의 이 평균 평당가 자체가 내년에도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수도권 구별 가격 격차도 한번 보시게 되면 서울 평균 평당가가 약 한 178%, 206.2%에서 178.8%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수도권 구별 가격 격차가 이렇게 폭이 좁아졌다고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상 내용을 보시면요. 과거 같은 경우는 51.9% 가격 격차가 상당히 좀 컸었는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가격 격차에 대한 폭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좀 보일 것 같고 이 가격에 대한 어떤 평균 평단가에 대한 격차가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수도권에 대한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 정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2017년도도 보시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도 부동산 대책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정부 정책을 보시게 되면 6.19 대책을 2017년도 6월 19일 날 대책 이후에 크게 가격 변동폭, 가격 상승폭을 유지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가격을 억제시키는 대책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가 약간 좀 특징이 있었던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 가격 규제 대책이 전체적으로 이제 쌓이다 보니까 올해 이제 6월 달부터는 이게 상승세가 가파르게 유지가 되지 않고 상승세를 좀 둔화시키는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상승폭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각종 규제책 때문에 이 상승폭이 올해 또 작년처럼 가파르게 상승을 유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상승세는 유지가 될 것이지만 상승세는 둔화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전환할 수 있다. 또 이제 대책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실효되는 것이 있고 또 이제 법을 또 개정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주기를 보게 되면 거의 한 1년 정도의 좀 주기를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올해도 2020년 12월 30일 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떤 그 세금에 대한 규제책 때문에 상승에 대한 폭은 좀 둔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상승세는 유지한다.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연간 이 갭 투자에 대한 비율을 좀 추정을 하는 요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2017년도, 18년도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각종 규제책을 또 이제 그 갭 투자 형태를 그 정부 정책에서는 이제 투기적인 요소로 계속적으로 봐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규제책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 2020년 7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과거보다는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갭 투자에 대한 어떤 그게 한 10% 미만으로 해서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뭐냐면 2020년 또 전세가가 오른다고 2021년 전세가가 오른다고 해서 이 갭 투자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죠. 서울이나 수도권 또 규제 지역은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부터 공급되는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 2024년도부터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오픈되면서 하는 공급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현재 입장에서는 전세를 놔서 갭 투자 형태로 따라가는 어떤 추세를 보이는 것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잘 보유하면서 잘 끌고 갈 것이냐가 일단 추세적으로는 먼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라든가 다주택자인 경우 또 임대사업자를 놨을 경우에 세금에 대한 부담 부분을 어떻게 줄여서 매도를 할 것인가를 먼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보유세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보유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갭 투자에 대한 비율 추정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것도 전체적인 흐름 맥락과 일치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정책에 대한 거래량에 대한 증가인데요.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정책에 대한 거래, 즉 매매와 증여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증여에 대한 비율이 2020년도 7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1월 기준과 2020년 7월 기준을 보게 되면 7월 달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증여가 크게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증여라든가 이런 어떤 다주택자들이 자녀에게 증여한다든가 어느 대책을 세워서 증여하는 방법이 2020년 7월 달 기준으로 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현재 지금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증여에 대한 부담은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증여에 대한 어떤 그 부담 증가는 거래량에 대한 증가는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의 확진으로 인해서 대비해서 이 거래량을 좀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폭은 유지가 됐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지는 못한 그런 부분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량에 대한 상승폭은 크게 둔화된 것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로나19에 영향을 받는 것은 이 거래량에서 추세를 좀 따라갔다. 가격에 대한 상승폭은 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덜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2021년 6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갭투자에 대한 갭투자 형태의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이 얼마만큼 물건을 내놓는지 그런 어떤 추세를 봐서 거래량이 터질 수도 있고 또 안 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내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시장 동향입니다. 이 지방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뭐 대대광은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대대광에 대해서 나오는 그 정부에 대한 SOC 사업이 집중적으로 좀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따진다면 대대광에서의 어떤 대대광과 어떤 청주 또 충주의 그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019년 8월 달 이후 상승률과 2020년 7월 달 이후 상승률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광주 쪽 부분인데요. 광주가 이제 상승세를 크게 유지를 하다가 좀 상승세를 좀 현재 좀 둔화시키는데 그게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SOC 사업이 이제 깔리다 보니까 앞으로도 가격 상승세는 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대광의 전체적인 좀 비율을 보게 되면 특히 대전이 약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죠.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2018년도 이후, 2019년도 이후에 상승폭을 크게 지금 현재 좀 보이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 같은 경우는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자체를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2015년 이후에 2016년 이후에 상승에 대한 폭이 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상승에 대한 폭은 크게 꺾이지가 않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안정세에 좀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뭐랄까요, 정비 사업이라든가 부산 같은 경우도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소비자들을 자극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는 또 상승폭은 또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창이라든가 오창 아파트, 즉 거기서 이제 충주라든가 청주 간의 아파트에 대한 비율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청주 쪽의 아파트는 어느 정도 가격을 크게 유지를 하다가 좀 하락세를 좀 현재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 충주 같은 경우는 현재 아파트 가격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가 가격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주 같은 경우는 좀 더 가격 상승폭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내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광역시의 어떤 그 건축 연령별 가격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지방광역시 그 중에서도 이 뭐랄까요, 그 대구라든가 이 부산 같은 경우는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높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어떤 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따른 어떤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가격 비율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제 아파트에 대한 공급 물량을 보시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 2020년, 21년 대비해서는 아파트에 대한 공급 물량이 좀 입주되는 물량이라고 하죠. 입주되는 물량 자체가 좀 더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세가에 대한 비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은 유지를 할 것 같은데, 이 정부 정책은 계속적인 규제를 현재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또 24번째, 5번째에 대한 규제가 안 나온다고는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승폭이 올해나 내년만큼 상승폭을 크게 유지하면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내다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전세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 전세가에 대한 비율도 이 상승폭은 또 앞으로도 유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인허가 및 준공 비율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인허가 비율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이루어지다가 2020년 또 19년도에 비하면 준공에 대한 입주 물량에 대한 비율 자체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 자체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구입 또 매수 이런 어떤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단기적으로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이후 또 2022년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에 대한 입주 물량이 점차적으로 많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 공급 물량 인허가에 대한 준공 비율입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이라든가 이 거래량, 이 공급 비율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증가와 이 감소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 이 공급에 대한 비율을 보게 되면 인허가라든가 준공에 대한 이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물건을 좀 보시게 되면 크게 좀 감소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아파트를 좀 보실 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어떤 그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공급 물량이라든가 이런 어떤 입주 물량 자체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아파트가 상승폭을 좀 둔화시키면서 하향 안정세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비율이 좀 적은 게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전세가에 대한 어떤 상승이 서울이라든가 서울과 인근에 있는 수도권에 좀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차피 이런 어떤 집중되는 현상에 그 비규제 지역의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 이런 지역들을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이런 어떤 방향 전환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크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아파트를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2020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코로나19부터 다양한 부동산 정책까지 정말 이슈가 많은 한 해였는데요.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쫙 돌아봤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지역별로 특히나 수도권 또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폭 계속 열려 있다는 점, 지방도 역시 SOC 사업 확대되면서 그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2021년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되는 규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비책도 잘 세워두시면서 21년 부동산 시장 맞이하셔야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와 함께 또 전문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1:1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입니다. 2021년 그 첫 스타트를 또 잘 끊는 게 중요할 텐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면 더욱더 든든할 것 같아요. 여러분께 딱 맞는 맞춤형 해결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니까요.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방 안에서 터치 한 번으로 내 집을 팔 수 있는 방법. 집통앱 중개실장이 달려가 당신의 집을 팔아줍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형태의 집이든 터치 한 번에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려서 골치 아팠던 우리 집.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집이 전국의 많은 부동산에 오픈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수료 무료. 전국의 많은 부동산이 이용하고 있는 집통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추가되는 수수료 없이 내 집을 팔아보세요. 내 집 팔 땐 집통.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할 거고요. 먼저 첫 번째 상담 끝번호 186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고양시 행신동 3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행신동의 샘터마을 아파트를 갭 투자로 보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망이 어떨까요? 하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자, 투자 목적으로 매수 고민하고 계십니다. 20평대 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전망 체크해 볼게요. 이사님 어떨까요?
네, 그 가격대가 적정하다고 한다면 뭐 매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게 가격 상승폭을 좀 유지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쪽 화정동 쪽, 행신동 쪽, 요 구간 안에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지역들인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까지는 뭐 가격이 현재 좀 올랐다 하더라도 가격대가 뭐 보기에는 좀 괜찮다라고 좀 표현을 하게 되면 현재 뭐 전세를 끼고 좀 소액으로 좀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도 시기도 뭐 적정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28년도에서 뭐 2030년도 이 정도 시기면은 매도했을 때 어떤 시기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 능곡역과 이 행신역 요 라인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 능곡역과 행신역 쪽 주변 지역은 이렇게 능곡 재정비 촉진지구가 이렇게 위치해 있죠. 여기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지역이 현재 좀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파트에 대한 공급 물량이라든가 이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를 보게 되면 이쪽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들이 오히려 좀 낙수 효과에 대한 효과를 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또 하나는 옆에 이제 창릉 신도시가 이렇게 길게 형성이 되어져 있죠. 이 창릉 신도시가 이 안쪽에서 자적 기능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이제 하나의 상계 신도시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이제 자적 기능이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의 좀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주변에 있는 이 대곡역이죠. 이 대곡역 쪽 주변 지역에 이 도시개발구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죠. 이 대곡역 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지하철만 하더라도 한 뭐 그 의정부 지선만 포함하더라도 한 5개에서 한 6개 노선이 이제 이쪽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대곡역과 이 창릉 신도시 여기 사이에 이제 위치해 있는 것이 화정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양쪽에 대한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의 그 투자도 크게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행신역 쪽 라인에서 빠지는 뭐 소사 대곡선 요 라인도 이 능곡역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세전역에서 연결되는 뭐 고양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양 부분 이쪽에 있는 시청과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재거리는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또 여기 신도시와 대곡역 쪽 주변 지역에 만들어지는 뭐랄까요, 뭐 상업지구라든가 이런 표현을 좀 했었을 때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상권 시설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제 구상권과 맞물려서 이 상권이 좀 마련되는 것인데, 이 대곡역과 창릉 신도시에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역구로 이 행신동 쪽 주변 지역의 상권 시설이라든가 이 학군 시설들이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 수혜층들 자체가 좀 쏠림 현상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전세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크게 부담이 안 된다고 한다면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아파트였습니다. 오르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주변에 좀 가격을 끌어올려줄 만한 다양한 개발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 체크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끝번호 9513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자, 부천 고강동 시장 쪽에 아파트를 갭 투자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전세를 놓고 있는데요. 매도 시기 언제가 괜찮을까요? 그리고 김포에 2022년에 입주할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주택은 한 채입니다. 라면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부천 고강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또 내후년에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천 아파트에 대한 매도 타이밍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매도 타이밍 언제 잡을까요? 이거는 중장기 보입니다.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건 이쪽에 이렇게 좀 위치해 있죠. 이쪽에 서원 아파트 쪽에 이제 고강 시장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쪽 지역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위쪽에 이제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김포공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이제 크게 걸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고강동 자체를 좀 후퇴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고강동 쪽 전체적으로 이 지하철을 좀 이용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한 지역 중에 한 군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쪽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그 다세대 빌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 또 이제 주변에 편의시설들도 어느 정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 상승폭이 아직까지는 좀 둔화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다세대 빌라들 새롭게 짓고 있는 다세대 빌라들의 가격대와 현재 그 구빌라들에 대한 가격대가 상당히 좀 심해요. 이게 뭐냐면은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오히려 구빌라에 대한 가격들에 대한 상승폭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에 이제 원정 사거리 쪽 라인이죠.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이 광역철도망의 어떤 그림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수주 초등학교, 중학교 요 사이로 좀 연결되는 것으로 현재 좀 보이고 있어요. 이 광역철도망 자체가 연결이 된다면 홍대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홍대까지 연결이 된다면 지금 현재 지하철을 이용하든 아니면은 버스를 이용하든 간에 홍대까지는 거의 한 1시간 정도의 거리가 걸리거든요. 하지만 이 광역철도망이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한 15분 내에 또 진입이 좀 가능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역들이 고도 제한을 못 푼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그 호재거리가 좀 살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높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그 새롭게 분양되는 가격대를 보게 되면 방 3개짜리가 거의 한 4억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하지만 그 구빌라들에 대한 가격대가 상당히 좀 저렴하게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목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좀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에 다세대 빌라고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노후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좀 현재 잘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쪽도 하나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지분이 그나마 좀 나쁘지가 않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보유 의견을 드린다면 이 원정 사거리에서 일어나는 이 광역철도망이 확정적으로 일어났을 때 매도 시기를 잡아도 좀 늦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2026년에서 이 8년도 사이에 매도를 잡아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으니까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을 끌어올려줄 만한 호재들이 있긴 한데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더 보유 의견을 주시면서 또 보유하는 동안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충분한 혜택들도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끝번호 3039번입니다. 안양시 명학역 반도 유보라 주성 복합 아파트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매도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현재 실거주하고 있어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망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셨고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매도 전망 체크해 볼게요. 네, 이거는 이제 실거주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보유 의견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명학역 쪽에 위치해 있죠. 여기 이제 위치해 있고 반도유보라가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바로 이제 도보거리 내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새롭게 지어져서 입지되는 물량 자체가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반도유보라 아파트가 이제 올해 입주가 되면서 이제 시작되는 아파트인 것 같아요. 좀 주상 복합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약간 높다는 게 좀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 명학역이라든가 바로 밑에 있는 금정역 라인이 있죠. 금정역에 대한 호재거리도 같이 위치해 있고요. 보시게 되면 이쪽이 이제 그 지산입니다. 이게 지산이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바로 밑에 이제 금정역 라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쪽 안쪽에서 나오는 공해라든가 이렇게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주변 지역을 도심을 좀 개선시킨다고 한다면 명학역이든 금정역이든 크게 한정거장 차이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금정역 쪽에서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금정역 쪽은 재개발 지역들도 물론 포함되어져 있지만 이 금정역에 갖고 있는 지택세라든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좀 높아요.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반도유보라 이 아파트가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고 주변 지역에 새롭게 공급되는 아파트가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아파트에 대한 가격대를 좀 유지하면서 상승폭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바라본다고 한다면
한 4년 정도를 좀 보유하셔도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도 시기를 너무 짧게 잡지는 마셔라.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망 괜찮습니다. 매도보다는 한 4, 5년 정도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아쉬운 분들 많으실 거고요. 또 추가적인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직접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이 한정돼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만큼 조금 더 꼼꼼하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전화 주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본 물건은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 5호선 미사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정도, 약 200m 거리 내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수변광장에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미사역 자체는 이 수변광장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또 중심 상권에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심 상권에 붙어 있으면서도 이 수변광장에 바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치가 높은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어떤 그 동선 자체를 잘 이용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는 지하 3층과 지상 3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상 3층임에도 불구하고 지하로 3층 또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 때문에 뭐 법정 주차 대수보다 상당히 좀 많은 주차 대수가 거의 뭐 140대가 가능할 정도로 주차 대수를 잘 뽑았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준공은 내년 5월 달 이제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이 물건의 좀 특징을 본다면 현재 위치가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벌써 병원으로 입점이 좀 확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 자체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매가는 6억 1,8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신축 상가로 전해드리면서 이미 병원이 입점이 확정되어 있는 물건으로 전해드리는데요. 상가는 입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눈에도 잘 띄어야 되겠고요. 또 교통도 편리하면 좋겠고 또 주변의 수요층도 좀 풍부하게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전해드리는 이 상가가 이 모든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잘 갖추고 있을까요? 네, 뭐 미사 쪽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만큼 호재거리가 많은 지역이고 지하철 개통이 이제 올해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그 전에 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상당히 좀 많이 해소시켜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 미사역에서 도보 약 한 200m 거리니까 도보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사역 쪽 주변 지역이 다 중심 상권 지역입니다. 중심 상권 지역에 밀집되어져 있는 지상 3층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병원으로 입점이 확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준공하면 바로 이제 수익이 나오는 안정적인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시게 되면 이 강변 지역, 이 수변공원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바로 이 음악분수대와 미사호수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아파트 수요층이라든가 이쪽에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아파트 수요층들이 이쪽으로 와서 다 이제 뭐랄까요, 그 산책을 하고 거닐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선 자체를 다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도 눈에 잘 띄는 집객력이 상당히 좀 우수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만큼 많은 그 미사역 쪽 주변에 많은 아파트 세대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 본물권 미사역과 본물권지 사이에 위치해 있는 세대수가 이만큼인데요. 뭐 이쪽에 있는 강변 호수공원 쪽 바로 뒤쪽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한 만여 세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그 수요층들 자체는 상당히 좀 튼튼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에 보시게 되면 미사 강변이라든가 이 강일지구 또 이제 풍산지구가 위치해 있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미사역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거의 뭐 특징적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주거 세대 수와 오피스텔 세대 수가 상당히 좀 많은 지역에 포진되어져 있는 것도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미사 쪽에서 하나의 좀 특징은 이 첨단 업무 지구들이 주변 지역에 좀 밀집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인 수요층과 아파트 배우 세대가 같이 어울려져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미사역 쪽의 중심 상권은 이 미사역 쪽 주변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광역 중심 상권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아파트 배우 세대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수변공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치 자체는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평당가 자체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상당히 좀 저렴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어떻게 투자 목적으로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을 좀 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중심 상권 지역이 이쪽 지역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심 상권 지역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를 다 잡아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병원으로 2층과 3층이 병원으로 입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병원으로 입점된 지역들이 주변 지역에 없기 때문에 그 임차인들이 수익을 내기에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 또 병원이 한번 입점이 되면 뭐 5년에서 10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입점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선호하는 그런 어떤 임차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본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입지적인 장점 다 갖추고 있는 거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눈에도 잘 띄고요. 교통적인 호재라든지 또 앞으로 수요층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다 갖추고 있는 특징들 좀 짚어드렸고요. 또 병원이 입점되어 있다라는 점을 통해서 앞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건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건물 특징 체크해드리고요. 가격 분석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건물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쪽에 이렇게 수변공원이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바로 이제 건물 쪽 앞쪽으로 해서는 미사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이점이 상당히 좀 강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또 중심 상권 지역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중심 상권과 맞물려서 또 경쟁력을 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지 면적은 약간 660평 정도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지하 3층과 지상 3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지상 3층에도 불구하고 지하 3층을 팔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차 대수를 많이 누른다는 것이죠. 이 주차 대수를 보게 되면 법정 주차 대수에 비해서 약 한 104대 정도의 여유 주차 대수를 더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주차 대수가 상당히 좀 잘 나왔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주변 지역의 좀 가격과 좀 비교를 한다면 지하 3층과 지상 3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호실 자체도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이 한 600평 정도의 호실 자체가 한 44개 정도가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승강기도 2대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가격대를 좀 보시게 되면 이 평당가 자체가 주변 수변공원 쪽 주변 지역의 평당가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렴하게 좀 꾸며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층 평당가 또 2층에 대한 평당가를 보게 되면 주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상권의 상가 건물들과 비교했었을 때도 거의 뭐 200만 원에서 많게는 거의 한 6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좀 꾸며져 있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 뭐 저렴하게 꾸며져 있다고 해서
뭐 임차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들어오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 박자가 다 맞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예상 가격을 좀 말씀드리자면 예상 매매가가 6억 1,800만 원입니다. 예상 임대가는 월 한 2천에 보증금 2천에 월 한 2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상가기 때문에 대출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실투자금 약 한 2억 2천 정도의 안정적인 물건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상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병원 건물로 활용이 되는 상가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개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숲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개포시형이라든가 주공 1단지, 4단지가 현재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죠.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요 근처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이제 개포동 쪽 주변 지역은 워낙 이제 학원과 시설이 잘 되어져 있고 초중 고등학교들이 유명한 학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6년도 7월달에 이제 준공이 됐는데 현재 그 전세로 현재 좀 반전세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월 45만 원, 21년도 4월달까지 지금 현재 좀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임대가 만기되고 전세로 날석 공유에는 보증금 약 한 3억 2천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고, 또 혹시 전세가 안 되더라도 실거주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는 3억 4,800만 원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보다는 좀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마지막에 가격까지 보셨어요?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 있게 나왔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지 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차근차근 또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다세대 주택의 입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호재들도 워낙에 많은 지역이어서요.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네, 뭐 개포동 지역은 다 아시는 지역이죠. 그만큼 위치적으로는 강남에서도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강남대로를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양재 시민의 숲역 이쪽을 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3호선 매봉역과도 근접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변 지역이 뭐 테헤란로하고도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뭐 직장인 수요층들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대형마트가 뭐 입점을 해 있고요. 뭐 대기업들이 양재 시민의 숲, 양재 IC 쪽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넓게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뭐 4차 산업의 메카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공 4단지와 2, 3단지, 주공 1단지, 개포시형 아파트의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변 지역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거의 뭐 미니 신도시급입니다. 거의 만세대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주변 지역에 어떤 도로가 확장된다든가 도로의 어떤 개선 사업들, 또 과천과 연결되는 도로의 어떤 그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앞으로도 계속적인 어떤 수혜 지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학군을 빼놓으면 할 말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많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해 있는데 뭐 언남 중고라든가 또 포위초등학교, 계일초등학교가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이 초중고가 유명한 초중고 학군들이 위치했다 보니까 그만큼 도곡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학원과 시설이 상당히 좀 유명하죠. 그만큼 많은 어떤 그 지방에서 올라오는 뭐 학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의 뭐 전세 수요자다 이렇게 좀 보실 정도로 많은 학군들이 좀 몰리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에 뭐 강남과 테헤란과도 인접해 있고, 또 양재 오면 쪽 주변 지역에 그 대기업들과도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뭐 이쪽에 뭐 수요층들은 크게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이제 호재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된 자료인데요. 이 양재 시민의 숲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R&D 코어 권역으로 좀
4개 권역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개발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강남 지역에 가까이 인접해 있고 그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고 또 주변 지역을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지산에서도 그 4차 산업의 메카로 좀 만들기 위해서 현재 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놨습니다. 점차적으로 좀 시행이 될 것이고, 과천과도 또 연결되는 지산과도 연결되는 그런 어떤 지역들의 핵심 지역을 좀 만들어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본물권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이코아 영역에 좀 포함이 됩니다. 이코아 영역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지역에 위치했는데, 이쪽 거리 같은 경우는 뭐 특과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그 청사진이 여기에 이제 포진이 되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앞으로 좀 기대치가 많은 다세대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의 이뿐만 아니라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이 각종 호재거리들이 이쪽 지역에 좀 많이 몰려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R&D, 우면 쪽 주변 지역에 R&D 특구로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낸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치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인데, 현재 지금 그 다세대 물건에다 가격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현재 토른 물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5억대에서 뭐 6억대 수준으로 좀 나와 있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4억이 채 안 되는 그런 가격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갭 투자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 분석 만나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 건물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물건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이제 위치해 있는 물건이고요. 방 2개, 거실, 욕실로 좀 꾸며져 있습니다. 안에 뭐 옵션은 상대적으로 기본적으로 좀 잘 되어져 있는 물건이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져 있고 옥상에 이렇게 정원까지 꾸며져 있습니다. 또 본물건의 좀 특징은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안에 이제 테라스가 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이 테라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전세를 놓기에 용이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도 차이를 좀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전세를 놓기에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안에 좀 구조 자체는 상당히 좀 잘 꾸며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옵션 자체는 이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이 이제 그 안방과 거실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가격대가 3억 4,800만 원대입니다. 예상 임대가, 즉 전세를 놨을 경우에 전세가가 약 한 3억 1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약 한 3,800만 원으로 안정적인 물건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같은 경우는 반전세로 현재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달에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전세를 맞춰서 실투자금 4천만 원 미만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전해드린 2가지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에 막차는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계속해서 집값은 오르는 것 같고 규제는 점점 더 강해지고 나는 집을 살 수 있는 막차를 놓쳤구나 싶을 때 부동산 시그널의 손잡이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기회로 새로운 이정표 계속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시그널 계속해서 주목하시고요.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서울전화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